미국과 캐나다 사이 육로로 가는 국경문이 곧 다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쇄된 지 약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브라이언 히긴스 뉴욕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다음 달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에 한해 육로 국경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히긴스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은 곧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백신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그 명확성을 확실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유행이 선포된 이후 비필수적 목적으로 육지를 통해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는 일은 불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뿐 아니라 관련 비즈니스가 입은 피해도 큰 편입니다. 일선 면세점 협회는 국경 교통량의 급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육로 국경 면세점 매출이 80% 줄었으며 국경 양쪽에서 모두 문이 닫힌 이후에는 9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재개방은 최근 캐나다가 미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육지 국경을 다시 개방한 이후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을 통한 방문은 대체로 허용해왔기에 완전히 막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로를 통한 미국 방문을 선호해왔던 분들에겐 오랜만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미 연방정부의 공식 성명이 잇따르기를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권고 초안에서 60세 이상의 사람이 아세틸살리실산 또는 ASA라고도 하는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잠재적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재적인 위험은 위, 내장 및 뇌의 내부 출혈 등입니다. 태스크포스 멤버 조농 박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부 출혈과 같은 잠재적이고 심각한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40세에서 59세 사이 성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한 후에 예방적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임상인은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처방할지 여부는 연령, 심혈관 질환 위험 및 출혈 위험을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이번 권고 초안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이미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스피린 복용 권장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캐나다 하트앤스트로크에서 발행한 지침에 따르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뇌졸중, 심장마비 및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출혈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 지침에서는 약 530만 명의 캐나다 성인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으며 약 240만 명이 의사 지도 없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일은 지양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캐나다 BC주와 미국 워싱턴주 사이에 고속 페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애틀 시내의 피어 69와 빅토리아 시내의 벨빌 터미널 사이를 2시간 45분 만에 이동하는 여객 전용선인 빅토리아 클리퍼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해 2022년 봄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비필수적인 여행이 금지된 동안 운항이 17개월 동안 취소된 후 9월 중순에 막 재개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거드제 클리퍼 CEO는 연방 국경 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수요가 운영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았으며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직원은 30년에서 35년 동안 회사에 근무했으며 불행히도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대부분의 직원이 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성수기 운영 기간 동안 회사는 일반적으로 200명의 연중무휴 및 계절 직원을 유지합니다. 회사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에 여행을 예약한 승객이 BC주에 환불 및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터미널로 가는 승객에게는 무료 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내년 여행을 예약한 승객에게는 전액 환불 또는 환불 금액의 15%가 추가된 여행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거드젤 CEO는 폐쇄 결정이 회사가 봄에 다시 강세를 보이며 여름 성수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봄이 오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쉽게 느끼고 비즈니스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애틀 빅토리아 페리 서비스는 내년 3월 서비스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할로윈데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할 것 같습니다. 밴쿠버가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 뒤 처음 맞이하는 할로윈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밴쿠버에 계셨던 분들은 폭죽 사용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덕분에 폭죽이 금지되기 바로 전날 마지막 불꽃을 날려보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폭죽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밴쿠버시는 2020년 할로윈데이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폭죽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의한 판매도 사용도 모두 금지이며 일부 문화적인 행사와 커뮤니티 이벤트 등에서만 공인된 기술자의 감독하에 폭죽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할로윈데이나 연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폭죽놀이를 계획하셨다면 이번에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폭죽을 소지한 사람에겐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트로 밴쿠버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폭죽 사용과 판매에 대해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따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저런 규제가 늘어난 마당에 폭죽도 안 된다니 답답한 마음도 없잖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와 같은 금지 법안이 생겨난 까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할로윈데이에 이르기까지 며칠간 폭죽과 관련된 문제가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고 소비자 폭죽으로 인한 피해 비용도 지난 12년간 평균 37만 9천 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밴쿠버시에서 폭죽 사용 금지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작년엔 밤새 폭죽 소음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올해 할로윈데이에는 비교적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400 시리즈 하이웨이에서 교통체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다인승 차량 전용 도로인 HOV 차선 이용을 바랐을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의 바람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규칙과 함께 새 차선이 설치되었습니다. 본래의 HOV 차선은 도로 표면에 흰색 다이아몬드가 표시된 단일 통로이며 나머지 차선과 구분되는 두꺼운 줄무늬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차선이었습니다. 특정 구간에는 완충 차선이 파선으로 변하여 필요에 따라 차량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지방정부는 킹로드와 번의 메이저 맥켄지 드라이브 사이에 토론토로 향하는 남방향 400 시리즈 하이웨이에 새로운 설계의 HOV 차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 공항 리무진, 버스, 오토바이, 긴급 차량 및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의 탑승객이 있는 차량은 이제 이 구간에서 일반 고속 차선과 실제 HOV 차선 사이에 위치한 전용 HOV 환승 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HOV 차선이 어떤 구간에서는 두 차선의 교통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카풀의 이용이 늘고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자들의 적절한 속도 조절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약간의 혼란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서 온타리오 교통부는 구형 및 신형 HOV 차선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지만 향후 다른 주요 고속도로에 이러한 계획이 확장될지의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두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운전자 대한 처벌은 벌금 110달러와 벌점 3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주 정부가 QR코드 형식의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알버타 내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편리하고 쉽게 백신 접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개인은 알버타 주정부에서 쉽게 QR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알버타 주정부에서 배포하는 앱을 설치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 인증이 가능합니다.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 접종 여부가 표시되며 이 개인정보는 기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백신 기록을 대조해 해당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PDF 형태로 제공되던 알버타의 백신 접종 인증서는 위조의 위험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알버타 주정부는 11월 15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백신 접종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